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청주 옥산면에 있는 유제품 생산 공장에서 정화조가 이게 막혀버린가 봐. 그 정화조가 좀 공장이니까 컸겠죠. 근데 그 정화조 통 속에 사람이 하나 들어갔는데 질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 두 사람이 들어갔다 40대 남자가 다 질식을 해버렸는데 둘은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예, 거기에 암모니아, 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더운 기후에서 막 이렇게 부패 발효를 일으키면서 가스 중독으로 죽어버렸죠. 우리가 보통 21% 정도의 산소를 호흡하고 살고 이런 바닷가에는 한 23% 되는데요. 18% 이하면은 거의 5분 내에 죽습니다. 자, 이게 그 정화조라는 게 옛날 말로 하면 무슨 통일까요? 정화조를 무슨 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똥통이라 하죠, 똥통. 예, 똥은 표준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똥통이 밖에도 있지만 우리 몸에도 똥통이 있나요? 아, 이게 대장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 똥통에서 썩을 때 그 유독가스로 죽었다면은 우리 대장의 똥통에서 음식이 썩을 때 그 독소로 우리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집에 정화조 있으면은 거기 보면 우리가 불호화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키울 때 공기 넣듯이 계속 공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발효될 때는 유독 가스를 안 만들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소가 이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산소가 장에 잘 공급돼야 장에 있는 음식들이 제대로 발효될 때 여기서 뭐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생제, 항암제가 다 만들어지면은 얘들이 신경계를 타고 내려도 가지만은 혈관을 타고 내려도 가고요. 또 우리가 경락이라는 제3의 그 시스템을 타고도 온 전신을 다 흘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장과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장에다 산소를 어떻게 공급할까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장에다 산소를 잘 공급해서 내 몸에 좋은 생명 물질을 만들어서 내가 머리를 맑게 해야 되겠다. 부패 독소를 없애므로 내가 머리가 맑아서 도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일까요? 숨쉬기 운동. 그걸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무슨 호흡이라 그래요? 단전호흡이라 그러죠. 단전호흡. 단전호흡은 어디에다 힘을 줍니까? 배꼽 밑에 이 손가락 3개 마디 밑에 힘을 줘서 무슨 호흡이라 그래요? 복식호흡.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해야 장의 미생물에 뭐가 공급이 돼요?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 미생물들이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때 정신을 지배하는 화학 물질까지 제대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단접 호흡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면 한복 입고 딱 앉아가지고 뭐 같이 보입니까? 되게 도사처럼 보이고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떤 성숙한 존재가 된다고 믿는데 그것이 곧 뭐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와 연관이 있다. 단전호흡 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단전호흡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녁을 먹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밥 먹고 뛰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차요. 숨이 차다는 거는 산소가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와요. 폐가 넓이가 테니스 코트 반만 해요. 자기 피부 면적이 75배인데요. 왼쪽은 3개고 오른쪽은 3개고 왼쪽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잎이 2개예요. 근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5개쯤 돼요. 근데 얘들은 스스로 산소를 호흡하지를 못해요. 폐 밑에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줘야 산소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횡격막 바로 밑에 이 위장에 밥통이 있거든요. 위에 음식이 꽉 차면 횡격막이 운동할까요? 못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단전 호흡이 산소를 많이 들어오게 할까요? 저녁을 굶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저녁 굶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숨쉬기 운동 중에 최고가 저녁 굶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저녁을 굶지 않아서 밤마다 위에 음식을 채워서 횡격막이 압박받고 산소가 안 들어온다면 장의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되면 이 정화조 독개스로 죽듯이 뇌가 마비돼 버려요. 특히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두엽은 산소 용량이 쓰는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다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모든 먹거리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장이 우리 몸의 생명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우리가 허리띠 매는 부분 있죠. 허리띠 매는 부분. 이것을 대맥이라 그래요. 대맥. 대맥은요, 허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 대맥의 영양이 꽉 차야 단전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단전에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자세의 기초는 서서 있지만은 힘의 중심은 허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 이 똥배 힘으로 산다는 그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장 내에 사는 한 100조 마리, 뭐 얼마나 많으면 100조 마리, 대변 무게의 거의 반 가까운 이 미생물들에 대해 가지고 제2의 장기다. 간이나 심장이나 폐처럼 이 대장에 있는 이 미생물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제2의 인체의 장기다. 또 하나는 제2의 소화동화기관이다. 그래서 인류가 2003년도에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 놨지만은 그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뭐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아요. 답이 없어. 그래서 이 세컨드 게놈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 안에 사는 미생물들을 다시 한번 유전자를 조사해보자. 우리 몸의 유전자가 몇 개나 될까요?
파리 있죠. 초파리가 뭐 한 2만 개. 그 다음에 이제 꼬마 선충이 한 19,000개.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뭐 한 몇십만 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의 유전자 구조가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초파리나 우리 인간의 몸이나 유전자 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초파리나 우리 몸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고력이 있는 이런 능력적인 존재가 될까? 그걸 해봤더니만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쥐에다가 쥐의 장에 미생물을 싹 없앴더니만 이 쥐가 거의 바보 수준에 가까워요. 겁내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 미생물에 노출되니까 이 뇌의 변화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뇌를 회복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장의 미생물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과학이 그쯤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장애, 자폐라든지 여러 당뇨나 이런 모든 것이 장의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우리가 뭐 유산균 먹는 거 별로 의미 없다 그랬죠.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CDC가 있어요.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미국에서 연간 14,000명이 죽는답니다. 설사병으로. 그래서 이 멜로우 박사가 2011년에 5개 병원에서 77명의 이 설사병 환자, 뭐 어떤 유산균을 줘도 안 듣는, 뭐 슈퍼 유산균을 줘도 안 듣는 이 아주 이런 환자 77명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똥을 물에 타서 그 똥물에 녹아있는 미생물을 갖다가 주사기로 장에 넣어줘 봤어요. 그렇더니만 91%가 성공이 돼버려요. 7명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을 다시 재차 실험을 했더니만 1명 내두고 6명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회복하는데 유산균이 필요할까요? 아니지요.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장에 그 살아가는 다양한 토창 미생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의 상태는 장내 세균의 건강 상태에 이제 의존한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상의 생물들 중 이제 한 종을 잃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 하나를 빼는 것과 같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한 종을 잃는다는 것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나사못을 하나 빼는 것 같다. 날개에서. 그러면 이게 종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한두 종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엄청난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요. 이게 식물을 수정하는 벌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호박벌 번지 저는 언제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일부러 꽃가루 수정을 해줘야 돼요. 파리가 호박에 수정을 해가지고요. 호박 속에 구더기만 버글버글.
뭐가 사라지니까요? 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지구는 멸망한대요. 인간이 뭐가 없으니까 먹거리가 사라져버려요. 이 지구의 어떤 생명의 종과 인간은 이제 공생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환경적으로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장의 생태계의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지금 볼까요? 저 농사 짓는 데 가면은 농부들이 풀을 뽑을까요? 제초제 칠까요? 제초제 쳐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먹는 고기, 가축에 다 뭐 줄까요? 항생제 줘요. 사료에도 방부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벌레를 없애려고 살충제 뿌려요.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는 안 들어오지만은 아주 적은 양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가 한두 종만 없어질까요? 많이 없어질까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들이 사라진 증거가 배가 찬 겁니다. 생태계가 회복이 되면요. 먹은 음식을 발효를 잘해서 배가 뜨겁게 돼 있어요. 이 환경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고 맹자가 말했는데요. 환경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좋은 환경 보면 마음이 좀 좋듯이 외부의 환경과 더불어 소화기관의 환경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화기관의 내부 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아요. 변해서 냄새가 나든 가스가 차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매일 나를 죽게 하는 독가스가 만들어져도 항상 그런 거지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간의 기능이 한계를 넘어서 해독하지 못할 때는 인간의 뇌가 급속도로 망가져 버리고 치매가 와버려요. 뇌세포가 죽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은 성격을 형성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환경이 성격을 형성한다.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녁을 그냥 안 먹고 곡식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건강에 좋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했어요. 근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넓고 깊고 높은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엘렌 G 하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내가 뭔가 마음은 원인데 원치 않는 뭔가 자꾸 나쁜 걸 하고 싶고 나쁜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시기심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상당한 분한은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한 것이다. 교육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뭘 해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태교부터
태어나면 신생아부터, 유아교육부터, 유치원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결국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교육을 통해 바뀐다고는 들었는데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상당한 분한은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한 것이다. 우리가 다 한계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죠. 그렇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예,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 내긴 해요. 아,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선하다, 착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나 마음을 고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에 들어가는 그 무엇이든 간에 몸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정신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아무리 자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몸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정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무리 자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내에 우리 토착 미생물들을 갖다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유산균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원하는 먹거리를 바로 이어주고 저녁을 굶어서 산소 공급을 잘해줄 때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이들이 만든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우리 뇌를 건강하고 건전하고 분별력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면역성을 갖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우리가 지성적이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성이 있다. 이것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공급되는 것,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뭐 어렵지 않다, 그죠?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성격과 건강을 결정짓는다. 이게 전인 교육에 관한 생리학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전인 교육에 하고 평생 교육에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은 신앙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신앙이 곧 건강이다. 사실 이곳에 오는 분들이요. 또 우리가 하는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물론 몸이 아픈 분들도 많지만은 심리적 불안과 초조, 염려 때문에 듣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인생에 뭔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먹는 것에 관계없이 하는 종교교육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종파가 종교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는 메카의 카바 신전이 성지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행사할 때마다 사람들 많이 죽습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밟혀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가면 어디를 갑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요. 그래서 통일교 성지는 어디 있나요? 청평에 있나요? 있어요. 모든 종파들도 나름대로 성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에게 카라반을 놓고 이제 캠프장을 이렇게 풀을 베고 해놓으니까 하루에도 어떤 데는 몇 사람씩 와서 저 카라반 빌려주는데 얼마입니까? 여기 와서 캠프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캠프하고 카라반 쓸 때 음식을 바로 먹으려고 올까요? 막 먹고 싶어서 올까요? 아, 예. 고기, 술, 담배 가져와서 밤늦게까지 먹고 잔치하기 위해서 빌리러 와요. 자, 돈을 생각하면 경제가 놀리면은 빌려주고 돈 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종교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면은 그런 어떤 술, 고기, 담배 먹는 사람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파를 위한 성지가 아니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지. 누구든지 거기 가서 이 삶의 습관을 제대로만 배운다면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뭘 해놓으면 아이고 그 얼마나 커. 우리도 크기는 커요. 제 생각은요. 얼마나 크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올바르겠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요. 해외여행부터 제주도부터 가장 좋다는데 눈으로 보기 좋은 데를 많이 찾아갔어요. 이제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외부적 환경이 아니고 내부적 자신의 장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를 찾아오는 시대가 될 거예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마 이곳이 차고 넘치는 하나의 성지가 또 될 겁니다. 어떤 종교적 성지가 아니고 생활 습관을 회복함으로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성지 말입니다.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가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왜요? 지금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제 시장을 안 만들어준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이 콩고 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부두교라는 게 있어요. 부두교 들어봤습니까? 짐승의 뼈나 이빨, 해골 이런 걸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죠. 부두교에서는 보면 대표적인 게 좀비예요, 좀비. 죽은 자를 살려요. 좀비 영화 많이 봤죠. 이 좀비는 이제 대개 이제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보고독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 가지고 보고독을 이렇게 쫙 발라주면 사람이 그 독에 죽어버려요. 너무 많이 바르면 죽지만 거의 죽은 상태가 됐다가 이제 깨어날 때 이 뇌의 전두엽에 산소가 부족하게 해서 이 전두엽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어떤 형상이 되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판단력 없고 무조건 맹신하고 복종하는 소와 같이 돼버려요. 뭐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전두엽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젊은 아주 피 끓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이제 그 테트로도톡시라는 보고독을 가지고 좀비, 이성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나 노예로 부려먹다가 팔기도 해요. 그러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부절제해서 이것이 장에서 썩어가지고 우리의 전두엽을 파괴한다면 우리 또한 이성 없는 짐승이 되겠죠. 여러분, 뉴스 보면 어때요? 뉴스 보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범죄 행위가 뉴스에 많이 올라옵니까? 매일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원인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돌이켜 보니까 여기서 썩은 독소가 전두엽을 망가뜨리면요, 남의 것을 훔쳐도 뭐로 느끼지를 못해요? 죄로 느끼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냥 필요해서 내가 가져온 거지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 버려요. 그냥 자기가 그냥 복종형이 되는 거지. 판단해서 선을 택하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신 사람이 이성이 있습니까? 없죠. 이 정부 기관들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가장 고민이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왕들의 고민이 뭘까요? 대통령들의 고민이 뭘까요? 정치가들의 고민이 뭘까요?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지배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이 밝은 세상에서 백성들이 잘 따라줄까요? 안 따라줄까요? 안 따라줘요. 그래서 그 복종의 수단으로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왕들의 거래다. 그래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국가의 존립이 너희들의 생명과 가족의 존립과 연관되어 있다는 명분 아래 군인으로 착출을 하고 전쟁터가 희생을 시키고 복종하게 만드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의 두뇌를 마비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술, 담배, 고기,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걸 마음껏 먹게 해서 그 부패될 때 나오는 독소가 뇌를 지배해서 이성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루기가 훨씬 쉽겠죠. 지금이 아마 그런 시대 같아요. 제가 봐서. 예전에는 밤 12시 통행 금지라도 있었어요. 술, 담배 팔았을 때 세금이 더 많아요. 그 세금 다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가요. 국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국가는 내장까지 거짓말쟁이다. 국가는 가짜다. 국가는 없다. 내장까지 거짓말쟁이다. 우리 스스로가 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절제해서
우리가 사리 분별을 바로 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단백질이 한 9만 개 돼요. 인간의 몸에 단백질의 종류가. 근데 현재 밝혀진 것이 한 9천 개 정도의 단백질의 그 성질을 밝혔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것을 다 밝혀 놓는다고 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상의 어떤 과학 문명은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고는 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반대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원칙을 알고 깨달아서 선택해서 가야지. 누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말아야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가 왜 못 가냐? 보니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키가 작아서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결혼 못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다 안 좋은 데다가 키까지 작으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본인은 뭐만 얘기해요? 키 작은 것만 얘기해. 키가 작아도 인간성이 좋으면 결혼할까요? 난쟁이도 장이 있는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지만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이 얼마나 문제한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울이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10가지 조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마음에 찔린다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문제 있고 잘못한 거다. 근데 이 세상에서 거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감정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다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통제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통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이제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우리가 좀 직시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창렬을 받고 우리가 이 미생물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가 뭔데요? 장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과 그들이 만드는 독소죠. 이것들이 인간의 뇌를 조종하고 지배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영가시는
사마귀 뱃속에서 자란 다음에 그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사마귀로 하여금 어디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물에 뛰어들게 만들어 자살하게 해요. 자, 그러면 사람도 연가시에 감염이 되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자살 1, 2 국가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자살하는 것도 뭐가 문제 같아요? 장애 미생물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견병 압니까? 미친 개. 미친 개는 어떻게 해요? 광견병에 걸린 개는 아무나 보면 물어버려요. 개들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미생물이든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생존, 자손 번식입니다. 그들이 번식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 개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물게 만들어버려요. 매독균에 감염이 되면요. 성력이 너무 발달돼. 왜?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이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위성까지 하게 만들어요. 톡소포자증은 이 숙주로, 중간 숙주는 쥐지만은 그 온전한 숙주는 이 고양이 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쥐는 고양이를 피하니까 고양이 몸에 들어가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시켜 가지고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알짱거리다 잡아먹히게 하거든요. 그럼 얘들이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지능이 있어요.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는 쥐를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이 창협 흡충이라는 것은 달팽이나 개미의 몸을 통해서 양으로 가야 되는데 양이 아침 저녁 풀을 뜯어 먹을 때는 풀 끝에 가서 가만히 잡고 있게 만들고 낮에는 정상 활동하게 하고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서 그럴까요? 이런 다양한 나쁜 미생물들이 우리 장 속에서 기생을 하고 번식해서 우리의 뭐를 지배할까요? 뇌를 지배해요. 지금까지 인류가요. 좀비 영화의 어떤 좀비가 아니고 실제로 도덕성 면에서 보면 좀비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좀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내 속에 사는 나쁜 미생물들이 뿜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내가 좀비처럼 생각하고 좀비처럼 이성 없이 행동하고 살면서 나는 거룩한 도덕가라고 생각해요. 이제 세상이 만일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자연과학에서나 또 생리학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모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냥 성경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저녁 달라고 하면 부모가 돌을 쳐주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면 이해가 됩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사회에 악을 키우고 있고 어쩌면 살인자를 만드는 것이 먹는 것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줬어요. 최초의 범죄가 선악과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식욕의 문제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랬고, 우리의 이 선악의 대쟁투가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덫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들을 우리는 그냥 구시될 거라고 다 팽개쳐 버렸는데, 우리가 저녁을 먹어서 장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 음식이 썩을 때 부패균이 만드는 그 독성 물질들이 우리 뇌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한 좀비로 만들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과 과제가 뭘까요? 음식 가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본이 안 되고 우리의 2세들에게 그 죄를 유전시켜 준다는 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동일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 살게 하면서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뻐한다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죄만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대 세계가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또 동일한 패턴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는 불로 멸망합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도덕성의 타락이고,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식욕에 방탕하는 문제가 곧 인류의 멸망이다. 나폴레옹은 굉장한, 그 사람은 독서가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국의 멸망은 식욕으로 멸망한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식욕 때문에 멸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떤 단지 내 몸을 건강하게 조금 생명 연장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지만은 건강 회복 때문에 이거 조금 얼마간 건강식 할 거야, 이런 어떤 한정된 울타리를 깨버리고 좀 넓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덕체라는 인간의 어떤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여기 건강 강의하면서 늘 거의 준비라는 게 한 적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오신 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그냥 건강에 맞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생 바른생활 평생교육원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몇 명이 오시든 간에 그래도 몇 가지 오늘 내가 해야 될 말은 좀 구상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뭘 느꼈는가 하면,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 말이 이럴 때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부름 자체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직책은 없을지라도 하늘이 부여한 소명과 직책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회복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절제하며 삶의 원칙을 고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생명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